여름방학 마지막 반전을 노려라. 반전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 다 모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EBS 국어 강사 김지성입니다. 네, 여러분의 반전을 위한 팁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EBS 국어 교사 윤혜정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자, 경복이, 민우, 현수리, 채연이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윤나가 네, 야 이런 반응 좋아요? 네, 이런 격정적인 반응 좋아합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마지막 반전을 시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틀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유지만 하면 그래도 성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기소침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선생님? 어떤 학생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아직 여름방학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망을 가져도 되고 아직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4개월 반전 여러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고요. 자, 그러면 자 수능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9월 모의평가가 있는데 6월 모의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6월 모의평가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땠나요? 1등급 컷이 90입니다. 90, 그쵸. 2등급 컷이 83이에요. 네, 근데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96, 2등급이 90. 그렇죠.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봤을 때도 이번 모평의 체감 난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상 정말로 1등급 컷이 90이 될 만큼의 시험이었나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네. 어렵긴 어려웠지만 네, 정말 그쵸. 이렇게 어려웠나? 네. 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 근본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지문 구성의 지각 변동, 네, 편집 기술의 현란함, 네, 이런 것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법에서 11번, 12번, 이거 독서 지문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 만만치 않았죠. 기술 지문부터 우리를 굉장히 압도하는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문법 문제를 독서 지문과 엮기도 하고 장문 문제를 문학 지문과 엮기도 하는 굉장히 새롭고 참신한 그런 구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당황을 했고 당황해서 낯설었고 그래서 또 시간이 부족했고 네, 그래서 시험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시험 결과가 아주 네, 참패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체적인 학습 전략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먼저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신유형입니다. 이 신유형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달라졌다고.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6월 모평 굉장히 키워드가 변화해요. 그쵸?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부 방법으로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신유형이 아까 말했잖아요. 변화는 변화인데 쉽게 말한다면은 편집의 변화라고요. 구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학 지문을 통해서 그 있잖아요. 우리 그 고전시가와 독서의 그렇죠. 어떤 융합 같은 네, 지문.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까지 물어봤던 거 그대로 묻고 있거든요. 그 독서 지문 같은 거로는 정말 독서 지문에서 묻던 거를 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학 지문에서는 그냥 이제까지 물어왔던 그렇죠. 거를 그대로 물었던 것 뿐이지 독서 문제와 문학 문제가 한 세트 안에 묶였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접근법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런 개념을 공부하고 지문을 공부하고 문제 유형을 공부하고 문제 풀이 양을 늘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의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럼 어떻게 그 구성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세부 내용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 뭔가 이렇게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너무 덥죠. 그래서 슬럼프가 오기도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여름방학에 이것만은 꼭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짜잔! 이름하여 여름방학 이것만은 피해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발 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만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짠! 어이구, 선생님 도와주세요. 너무 붙이셨네.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자, 자, 첫 번째는 오늘 하루만 나도 피서 가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피서 가도 될까요? 하루 안 돼요? 선생님? 아니 우리 학생들이 몇백일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피서 하루 정도 가는 거 안 되죠. 자 여러분 가족들마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그냥 2박 3일 가는 건데 그쵸. 우리 가족 3명인데 너 빠지면 우리 둘이 가야 된다. 좀 가면 어떠냐.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다. 근데 여러분 피서를 2박 3일 가면요. 그게 진짜 2박 3일이냐? 아니라 이거죠. 일주일입니다. 그쵸. 가기 전에 그 설렘 어쩔 거야. 그렇죠. 준비해야지. 안 돼요. 옷도 하나 사야지. 그치? 그리고 2박 3일 가서 열심히 논 다음에 다녀와서 추억 정리 어쩔 거야. 그거 하는데 정말로 앞뒤로 해서 일주일이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여름방학 길지 않아요. 사줍니다. 네. 방과학교 빼면요. 2주? 2주나 일주일 정도 되죠? 참으세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참은 만큼 내가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지 말란 말이죠 이거. 네, 피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네, 피서는 집에서 하는 게 최고예요. 자, 우리도 못 가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자, 선생님 독하네요. 네. 두 번째, 피해야 하는 거. 짜잔. 급하다 급해. 대충이라도 빨리 연계교재 끝내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네,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두 시리즈고 총 4권이죠. 네, 그리고 여름방학쯤 되면 이제 수능 완성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야겠다. 막 이렇게 급한 마음에 대충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 수능 완성 한 번에 다 끝내야 된다고 뭐 몇 회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꼭 그렇죠. 씹어서 먹으세요. 제발. 네. 대충 안 됩니다. 국어는 처음에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봐야지 그 다음에 반복 학습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충 빨리 안 되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것만은 피해라. 짜잔. 난 반드시 수시로 갈 거야. 수시 준비에 올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많아요. 네. 아무튼 네. 수시의 올인도 걱정이고 정시의 올인도 걱정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방학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시 상담도 해주시고 뭐 자기소개서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고 이제 9월 12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하고 21일 날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들떠요. 그리고 막 상상을 하면서 이미 자기는 대학생이야. 캠퍼스를 거닐고 있어. 그러면서 공부가 안 돼.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죠. 자, 과정일 뿐입니다. 그냥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해 나가시고요. 나 올인할 거야. 수시로 그냥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미 대학생의 마음가짐 그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짜잔. 방과 후 안에 자기주도적 학습할 거야. 이거 네.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선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재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방과 후 학교에 가면은 수업을 들으면 하루의 시작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억지로라도 가야 돼. 일찍 물론 일어나야 돼. 자기 스스로 나는 아침에 7시에 기상해서 8시부터 하루의 학습 플랜을 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 학생들 자기 주도 학습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의 하루의 그런 스케줄을 여는 시간으로 방과 학교를 통해서 혹은 어떤 뭐 인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자기 주도도 학습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는 안 해. 그냥 내 혼자서 집에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집에 있는 게 제일 나빠. 그렇죠. 선생님도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절대 못 절대 못해. 저도 못해요. 네, 집에서는 자꾸 침대가 유혹해. 텔레비전이 유혹해.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 학교 가서 자습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죠. 학교 가서 자습. 선생님네 학교도 학교 자습
그쵸. 그쵸, 11시까지 에어컨 빵빵. 아, 저희는 10시까지 에어컨 빵빵. 네, 학교에 건의해야겠네요. 11시까지로. 자, 네, 기숙사에서 하는 것도 좋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이것만은 꼭 피해라.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자, 꼭 피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여름방학 반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효과적으로 보내는 꿀팁, 국어 영역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름방학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죠? 선생님이 미리 말합니다. 여름방학 잘못 보내면 여러분에게 희망 줄 수 없습니다. 여름방학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OX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6월 모평을 꼭 다시 봐야 돼? 다시 보기 싫은데. 다시 보기 싫죠. 여러분 지금요 6월 모평을 나 꼴도 보기 싫어서 다시 안 봤다. 안 됩니다. 이 문제 내신 분들 중에 여러분 수능에 출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출제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내가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풀어보고 다시 채점하는 거? 아, 그땐 틀렸는데 지금 맞았네. 이게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파악했어야 되고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이 꼼꼼히 봐야 되는데 6월 모평 해설강 있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6월 모평을 꽉 잡는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끝나면 곧바로 9월 모평입니다. 6월 모평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과 분석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7월에 웬 개념 정리? 지금 그걸 해도 돼? 7월, 그러니까 방학 때 무슨 개념 정리를 지금 해? 늦었는데 문제풀이를 해야지.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개념 정리 안 된 사람이 7월에 개념 정리 안 하면 내년에 하려고? 그쵸?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제가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했고요. 개념 강의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 이번에 6등급 나왔어요. 개념이 부족한가 봐요. 다시 개념 강의 들을래요. 선생님 뜯어 말립니다. 강의를 다시 보진 않아도 돼요. 한 번 공부했다면 그때 공부해놨던 그 교재 있죠. 교재만으로 복습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이거 개념? 아, 이게 뭐였지? 이런 학생들은 사전 찾듯이 개념 공부했던 것을 찾아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문법 여러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문법 개념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세요. 지금 해야 돼요. 아셨죠? 내가 하위권이다? 하세요. 여름방학 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동그라미예요. 자, 세 번째. 여름방학인데 하루에 한 회씩은 풀어야 고3이지 하면서 넘기는 문제집. 회별로 한 회씩, 심지어는 지금도 하루에 한 회씩 풀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공부 성적은 안 오르죠. 여름방학에는 아직 한 회씩 풀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는요 문학 한두 지문, 독서 한두 지문 그걸 잡고 꼼꼼하게 공부하라고요. 선생님이 자 이제 그 문제집들 다 끄내. 오늘부터 하루에 한 회씩 푸는 거야. 이거는요 9월 말에서 10월 그땐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학 동안의 수능 완성은 최소 3회독?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몇 회독, N회독 이런 말 언제 나온 거예요? 나는 참 이 말 싫더라. 여러분 몇 회를 돌려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름방학 동안에 수능 완성을 3회독 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공부하는 겁니다. 몇 번 공부하는 그 자체가 목표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해요. 여러분이 진짜 3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이 마지막 공부인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도 여유가 남으면 한 번 더 보는 거고.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성실하면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난 인강 안 맞아. 내 스타일대로 해볼래. 라는 학생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X.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얘들아 다 인강 들어. 이걸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이거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하위권 학생들이에요. 하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문제 푸는 방법도 몰라. 그 엉터리 엉망진창 방법으로 맨날 공부해서 그 방법을 자기 몸에 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쭉 나가세요. 그런데 하위권 학생들은 강의 보면서 배우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꾸 그 잘못된 거를 반복해서 공부하지 말고요. 아셨죠?
선생님 흥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잔소리하고 싶은 내용들 모아왔거든요. 여름방학 때 이 부분들 여러분이 꼭 잡아서 정말 성공적인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혜정 선생님께서 여름방학 국어와 나의 교통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에 전력 질주를 해야 할 텐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일단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한 지문을 놓고 꼼꼼하게 독해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 다 문제 많이 푼다고 연계교재 N회 독씩 한다고 따라가는 공부하면 자기의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독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4, 5등급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지문 놓고 꼼꼼히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맞죠,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를 두는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정말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 지문의 포인트를 두고 내가 이 지문을 정말 잘 읽어내면 문제는 자동으로 답이 보일 거야 라는 심정으로 정말 특히 우리 연계교재 지문에 좀 집중을 해서 네네. 지문을 내가 이해해낼 수 있는지 그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참고할 수 있는 강의 있잖아요. 네, 뭔가 이제 개념 강의도 좋고요. 만약 개념이 아직 안 돼 있다 중위권인데 그런 친구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연계 교재를 빨리 대비할 수 있는 지문 연계 대비 강의가 있습니다. 16강, 20강 이렇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윤혜정 선생님께서 파이널 프로포즈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2, 3등급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요. 지문에 또 집중해가지고 4, 5등급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저는 두 종류로 나눠보고 싶어요. 2, 3등급인데 자기의 약점을 잘 아는 친구들. 그러면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죠. 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약점 공략 특강 같은 거 활용하셔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약점이라고 할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문제가 어려우면 틀려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과 저의 콜라보레이션 강의 있지 않나요? 네. 네. 콜라보레이션 강의 있습니다. 그렇죠? 7대 함정, 예, 수능의 7대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함정을 많이 파는 어려운 문제 유형 분석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위권은 어떻게 할까요? 하위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하위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네. 자, 우리 하위권 학생들은요, 자꾸, 내가 잘 틀리는 문제 유형 같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쵸? 그쵸. 다 틀려. 다 틀려. 여기저기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쵸?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유형을 찾는 것은 우리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법인데 하위권 학생들은 자꾸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방법에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아셨죠? 이거 인정하잖아. 뜨끔하잖아. 자꾸 우리 반 지금 뭐 공부하지 마 이렇게 보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중심을 지키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이번에 46점 나왔는데 집에 가서 시간이 모자라서 문학은 아예 손을 못 댔어요.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86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 부족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 부족도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건 시간 부족이 아니라 그냥 46점인 거야. 진짜 실력 부족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문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래요. 우리 하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지문, 아까 중하위권 말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집중해서 지문 읽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지문 읽는 방법은 여러분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의 초반부 강의들 이런 데서 배울 수 있거든요. 하위권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보고 듣고 배워서 자기가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려도 지금 포기하지 말고 개념과 지문을 잡는 특히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하위권 학생들 문학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다 너무 안타까운데 문학을 먼저 푸는 것도 방법일 것 맞아. 같아요. 연계가 더 잘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위권일수록 문학 연계 교재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시간에도 문학을 먼저 풀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국어의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5개의 세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아주 간단한 팁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좀 네. 주실래요? 먼저 화법과 작문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화법과 작문을 뭐랄까,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 화법과 작문 교과서 두께 보셨죠? 내가 여기 있는 개념을 다 공부하겠다. 나는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화법과 작문의 문제를 풀 때 엄청난 개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화법, 작문은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이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서 그 전략적인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오답률 베스트 5 EBS 사이트에서 뜨잖아요. 거기서 화법과 작문이 있는 거 본 적 있는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영역은 문제풀이 양을 늘리지 마라라고 얘기했지만 화법 작문은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수능 특강이랑 이제 나온 그 수능 완성에 있는 연계 교재에 있는 화법 작문 문제들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내는 풀이를 할 수 있는지 그 풀이법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법은요? 문법은요. 2번 말하면 입 아픈 게 있어요. 개념이죠. 네, 개념 모르면 문법 문제 못 풉니다. 이게 뭐 품사가 뭔지 또 이게 뭐 이게 모르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게 반치음인지 순경은 비읍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쫙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만에 문법 개념을 완전히 하겠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으로 좀 덤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법 개념 공부를 다 끝내고 나잖아요. 그럼 뭔가 명확해져요. 다른 영역처럼 아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문법 개념을 확 잡는다면 다서해석 문제는 그냥 다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개념 학습 또 개념 학습 그런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면서 자기에게 구멍이 있는 그런 개념들을 메꿔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문학은 여러분 지문 읽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전에 성우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설에서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그 지문 읽는 방법은 알겠대요. 근데 막상 적용하면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는 성우야.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게 내 몸으로 안 되는 거는 아직 내가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그래. 적용하는 연습. 여러분 강의 듣는 건 여러분 공부 아니에요. 내가 강의를 50강을 정말 충실 완강했다. 필기 막 해가면서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강에서 배운 거 가지고 자기가 적용하는 연습. 그래서 문학은 우리 연계 교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개념이나 뭐 개념 강의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시는 뭐 이렇게 읽어라. 소설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연습. 안 되면요. 여러분 공부 양을 늘리세요. 잠을 줄여야 됩니다. 잠 줄이래잖아요. 윤혜정 선생님 잠 줄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네, 독서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친구가 되게 이렇게 라이브한 표현을 했어요. 독서 때문에 말아먹었다. 네, 수능국어로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 영역이요. 솔직히 술술술 읽히는 그런 지문 때문에 말아먹진 않았을 거예요. 막혀. 읽다 보면 자꾸 내 멘탈이 붕괴되고 일체 이탈을 경험해.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과학, 기술, 철학.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죠. 과학, 기술, 철학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이번 육모가 얘기했듯이 과학도 나오고 기술도 나왔단 말이에요. 어려운 지문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제주들 있죠. 연계교재 풀면서도 제발 이건 연계되지 마라.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그 제재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수능날 정말 그렇게 연계돼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요? 이런 건 방법 없어요. 독서 영역은 그냥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 자체를 100%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와 너무 어렵다. 우리 과학 선생님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과학 선생님께 가가지고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과학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이 저한테 화학2 강의를 한 일주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도 인정합니다. 어려워. 근데 어쩔 거야, 어려운데?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이거는 꼭 출제되더라. 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딱 보면 원리,
개념, 정의, 과정 이런 것들 대조 대비되는 거 꼭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체크한 게 선지에 떡하니 나와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독서 지문을 막 머리 끙끙 싸매고 100% 이해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방학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전략, 마지막 반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주영이 질문. 네, 기출 분석할 때 해설지 참고하나요? 참고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제 스스로 하려고 붙들고 있나요? 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수준이 있는 친구야. 그쵸? 해설지도 참고해보고 스스로 하려고 좀 고민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고민을 하되 그 데드라인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해설지 바로 보는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기출 문제집 고를 때요. 해설지가 너무 꼼꼼한 거 저는 비추해요. 네. 스스로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고민을 했는데도 모르겠어. 근데 보통 국어는 그런 경우는 없죠. 수학이 아니니까. 보통은 다 이제 시간을 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아 왜 이게 답인지가 나오니까요. 자, 근데 만일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 10분? 한 문제 10분? 이렇게 고민하고 안 되면 해설지를 참고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또 질문 있나요? 기출 분석할 때 맞은 문제도 분석해야 해요? 분석해야죠. 그렇죠. 근데 분석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냥 아, 이 선지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답이었어. 이번 선지 답의 근거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냥 눈으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맞춰보고 그게 분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게 분석인 줄 알아. 그냥 문제 풀고 해설해 보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선지들로 구성된 정보가 이 지문에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석하게 되면은 아 과학기술 지문은 맨날 원리 설명한 거 갖다가 선지를 만드는구나 라는 거. 기술 지문에서는 구성의 특징들, 아 여기 특징들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드는구나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짧게 그렇죠. 확실하게 근거 찾은 것은 분석이라 할 것도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출제자라면 내가 이제 다음 문제를 출제해야 돼. 그러면 전 출제자들이 어떤 거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한번 내가 흉내를 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학생 입장이 아니라 내가 출제자가 된 입장으로 보는 것이 기출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요. 그냥 하던 대로 네, 지금까지 계획 잡고 잘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마지막 스퍼트 잘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죠. 그렇죠? 저희 먹고 또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도 못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끝까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학생은 열심히 해서 힘들고 또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열심히 안 해서 또 마음이 힘듭니다. 어차피 힘들 거 우리 정말 제대로 하면서 이 시간 여름방학을 여러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할 때 아닙니다. 포기만 안 하면 지금보다는 여러분 더 나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큰 소리로. 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읽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